인생이 원한다고 모두 다 가질 수 없지만 그래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하는 거지요. 불임 판정을 받은 순간 제 인생은 끝났습니다. 캐나다 국립오페라단 소프라노였던 저는 무대 위에서는 빛났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의 유산 끝에 의사는 말했죠. 자연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남편은 떠났고 저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2025년 1월 지도에서 무작위로 찍은 한국의 작은 도시 화성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생으로 일하던 한 청년이 제게 따뜻한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힘드셨죠? 이거 드세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던 제가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1년 만에 연매출 50억 CEO가 될 수 있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엘리사 마틴입니다. 28살이던 2024년 여름 캐나다 몬트리올 국립오페라단의 메인 소프라노였습니다. 무대에 서면 2,000명의 관객이 숨죽이며 제 목소리를 들었죠. 박수 소리가 극장을 가득 채울 때마다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달랐습니다. 텅 빈 아파트, 차가운 침대, 그리고 임신 테스트기에 나타나지 않는 두 줄. 남편 데이빗은 변호사였습니다. 엘리사,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결혼 3년 차 저는 2번 임신했고 2번 모두 유산했습니다. 첫 번째는 8주 차에, 두 번째는 12주 차에. 병원에서 아기 심장 소리가 멈춘 걸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도 함께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자궁 내막이 너무 얇습니다. 호르몬 불균형도 심하고요.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했습니다. 6개월간 호르몬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없었죠. 데이빗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 나는 아이가 있는 가정을 원했다고. 2024년 12월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오페라단에도 휴직계를 냈습니다. 무대에 설 힘이 없었으니까요.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잠깐 여행 좀 갈게. 어디로? 몰라. 그냥 멀리.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검색했습니다. 한국.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지구 반대편이라서.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12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2025년 1월 3일 새벽이었습니다. 공항 밖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보다는 따뜻했죠. 버스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손가락으로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화성. 이름도 낯선 곳이었습니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아파트 몇 동, 편의점 하나, 그리고 작은 카페. 저는 한 달 월세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0만 원, 월세 40만 원. 집주인 할머니가 영어를 조금 하셨습니다. 혼자 왔어? 네. 한국 처음이야? 네. 조심해. 여기 춥고 심심해.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춥고 심심했죠.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생각할 틈이 없었으니까요. 첫날 밤 편의점에 갔습니다. 배가 고팠거든요.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한 남자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보이는 수줍은 얼굴의 청년이었죠. 안녕하세요. 그가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라면 있어요? Yes, RAMEN. 히. 그가 라면 코너를 가리켰습니다. 신라면, 진라면, 안성탕면. 종류가 많았습니다. 아무거나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뜨거운 물 있어요? 물? 하트워터? 네. 그가 전자레인지 옆 정수기를 가리켰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며 편의점 유리창 밖을 봤습니다. 새벽 3시.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캐나다와 다른 고요함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네. You okay? 힘들어 보여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청년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제 거짓말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며칠 후 다시 편의점에 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또 왔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자주 와요? 네. 밤에 잠이 안 와서요. 저도요. 그래서 야간 알바해요. 우리는 그렇게 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김현중이었습니다. 28살 저와 동갑이었죠. 낮에는 어머니 병간호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세요? 당뇨랑 고혈압이 심해요. 혼자 못 사세요.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효자였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저는 현중에게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다시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상처받는 게 무서웠으니까요. 이 평화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편의점에 갔습니다. 현중은 항상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죠. 오늘은 뭐 드실래요? 추천해 주세요. 삼각김밥 좋아요. 참치 마요.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습니다. 밥이 김으로 쌓여 있고 안에 참치가 들어 있었죠.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놀랐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맛있어요. 그죠? 한국 사람들 소울푸드예요. 현중이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조용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현중이 물었습니다. 한국에 왜 왔어요? 관광? 저는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하지만 현중의 눈을 보니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쳤어요. 뭐로부터요? 제 인생으로부터요. 현중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녹차를 건넸습니다. 힘들었겠어요. 여기서 좀 쉬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현중과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공장 사고였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건강이 나빠졌고 현중은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끔은요. 하지만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제가 안 보면 누가 봐요? 현중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죠. 저는 그런 현중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니까요. 엘리사 씨는요? 가족은 어때요? 부모님은 캐나다에 계세요. 걱정만 끼쳐드렸어요. 왜요? 아이를 못 가져서요. 말이 나온 순간 후회했습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 하지만 현중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신 잘못은 아니잖아요. 남편은 제 잘못이래요. 남편이 바보네요. 현중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2월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캐나다보다 춥지 않았지만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어느 날 눈이 내렸습니다. 펑펑 쏟아지는 눈을 보며 걷다가 미끄러졌습니다. 조심하세요.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현중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감사해요. 길이 얼어서 위험해요.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현중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집 앞에서 현중이 말했습니다. 엘리사 씨. 네. 저 당신 좋아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왜요? 갑자기 아니에요. 처음 본 날부터 좋았어요. 당신 눈에서 슬픔을 봤는데 그 슬픔이 저랑 비슷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현중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현중의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좋아한다고? 절 좋아한다고? 하지만 저는 망가진 여자였습니다.
아이도 가질 수 없는 현중에게 집만 될 텐데 며칠간 편의점을 피했습니다. 현중을 볼 용기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후 결국 다시 갔습니다. 현중은 평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도망 다녔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제 고백이 부담스러웠죠. 미안해요. 현중은 웃었습니다. 전혀 서운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솔직해지기로. 현중 씨, 저 불임이에요. 의사가 아이 못 가진대요. 그래도 괜찮아요? 현중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엘리사 씨, 저는 당신이 필요해요. 아이가 아니라 당신이요. 아이는 없어도 돼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온전히 받아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당신이 좋아요, 현중 씨. 우리는 그렇게 연인이 됐습니다. 조용하고 담담하게.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현중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3월이 왔습니다. 날씨가 풀리기 시작했죠. 현중은 저를 어머니께 소개하고 싶어 했습니다. 언제 우리 집에 올래요? 어머니가 괜찮으실까요?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외국인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게다가 아이도 못 가지는 여자를. 약속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일요일 오후 현중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현중의 어머니였죠. 어서 와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어머니가 거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외국 사람이네. 네, 캐나다에서 왔어요. 왜 한국 왔어? 여행하러요. 여행객이 왜 우리 아들이랑 사귀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현중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엘리사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뭐가 좋아?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데? 한국말 배우고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배운다고 다 돼? 문화가 달라. 생각도 달라. 오래 못 가. 어머니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현중이 화를 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왜? 내가 틀렸어? 외국 여자랑 결혼하면 나중에 후회해. 후회 안 해요. 저는 엘리사가 좋아요. 현중아, 너 정신 차려. 나중에 애라도 생기면 어떻게 키워? 외국 애를?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애, 아이. 제가 가질 수 없는 것. 어머니, 저 아이 못 가져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 불임이에요. 의사가 임신 불가능하대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더 안 되지. 아이도 못 낳는 여자를 왜 데려와? 어머니. 현중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섰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방해했네요. 가볼게요. 엘리사 기다려요. 현중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집을 나와 걸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역시나. 제가 기대한 제가 바보였죠. 누가 저 같은 여자를 받아주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중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렸습니다. 10번, 20번. 결국 받았습니다. 왜요? 미안해요. 어머니가 심하셨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못이에요. 제가 설득할게요. 설득?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아이도 못 낳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당신이 필요한 거지 아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현중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생각 좀 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간 현중을 피했습니다. 편의점에도 안 갔습니다. 집에만 있었죠.
캐나다로 돌아갈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상처받으려고 온 건가? 하지만 어느 날 밤 문 앞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현중이었습니다. 엘리사, 나예요. 문 열어주세요. 왜 왔어요? 당신 보러 왔어요. 일주일간 연락 없어서 걱정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현중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들어와요. 현중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랑 싸웠어요. 제대로. 당신 욕하시길래 못 참았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니에요. 이해하면 안 돼요. 어머니가 틀렸어요.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현중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엘리사, 저랑 같이 살아요. 어머니 설득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제발요. 저는 울었습니다. 이 남자는 왜 이렇게 착할까? 하지만 아이는요? 당신도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안 해요. 장담해요. 저는 아이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따뜻하게. 현중은 저를 소중히 다뤘습니다. 마치 유리 인형처럼. 그날 이후 우리는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행복했죠. 하지만 기적은 그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몸속에서 4월이 됐습니다. 봄이 왔죠. 화성의 봄은 아름다웠습니다. 벚꽃이 피고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현중과 저는 매일 함께 산책했습니다. 손을 잡고 동네를 걸었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몸이 이상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어디 아파요? 현중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소화가 안 되나 봐. 병원 갈까요? 괜찮아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구역질, 피로, 가슴 통증. 감기인가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생리가 늦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생리가 없었습니다. 현중이 말했습니다. 혹시 임신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저 불임이잖아요. 그래도 검사해봐요. 혹시 몰라요. 반신반의하며 약국에 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집에 와서 화장실에서 검사했습니다. 3분을 기다렸습니다. 가장 긴 3분이었습니다. 결과를 봤습니다. 2줄. 임신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검사했습니다. 또 2줄. 세 번째도 2줄. 현중 씨, 제가 소리쳤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현중이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 든 테스트기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2줄이에요. 현중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임신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병원 가요. 지금 당장. 다음 날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외국인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었죠. 의사가 초음파를 찍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입니다. 정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아기 심장이 뛰고 있어요. 스피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쿵쿵쿵. 작지만 힘찬 심장 소리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 캐나다에서 불임 판정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때로는 환경 변화나 스트레스 감소가 몸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기적.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현중이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네. 믿기지 않아요. 저도요. 하지만 진짜예요. 엘리사, 고마워요. 제가 고마워요, 현중 씨. 당신 만나서 이런 기적이 생겼어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릴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현중이 혼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밤 현중이 돌아왔을 때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화내셨어요? 아니요. 울으셨어요. 울으셨다고요? 네. 아이 못 낳는다며 제 편을 들어준 게 미안하다고. 손주를 보게 돼서 기쁘다고. 제 눈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요? 네. 어머니가 사과하고 싶대요. 내일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다음 날 다시 어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엘리사 미안했어. 지난번에 심하게 말했지?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지 않아. 나쁜 시어머니였어. 용서해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기 잘 낳자. 내가 도와줄게. 미역국도 끓여줄게. 다 해줄게. 어머니의 눈에 진심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매일 전화했습니다. 밥은 먹었어? 몸은 괜찮아? 힘든 거 없어? 챙겨주셨습니다. 영양제도 사다 주시고 과일도 깎아주셨습니다. 현중의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임신 12주가 됐을 때 성별을 알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딸이래요. 제가 말했습니다. 딸, 우리 딸. 현중이 기뻐했습니다. 우리 공주님이네. 어머니도 좋아하셨습니다. 손녀야? 어머 좋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한국 이름 지어주세요, 어머니. 그래. 그럼 지은이는 어때? 예쁜 이름이지? 좋아요. 김지은. 예쁜 이름이에요. 우리는 아기 이름을 정했습니다. 김지은. 현중과 제 딸. 하지만 그때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현중의 편의점 알바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죠. 임신 5개월이 됐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죠. 거울을 볼 때마다 신기했습니다. 제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니. 현중은 매일 배에 손을 얹고 말을 걸었습니다. 지은아 아빠야. 건강하게 자라. 귀여웠습니다. 어느 날 현중이 말했습니다. 엘리사, 나 편의점 그만둘까봐. 왜요? 아기 태어나면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더 나은 일 찾아볼까 해. 하지만 나이가. 알아. 근데 도전은 해봐야지. 현중의 눈에 의지가 보였습니다. 며칠 후 현중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편의점 앞에 작은 테이블 놓고 도시락 팔면 어때? 도시락요? 응. 당신 요리 잘하잖아. 나는 장사하고. 저요? 요리를? 캐나다 음식이랑 한국 음식 섞어서 만들면 신선할 것 같아. 생각해보니 괜찮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저는 원래 요리를 좋아했습니다. 오페라 하기 전에는 요리학교도 다녔었죠. 한번 해볼까요? 진짜? 좋아.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작은 테이블 하나, 의자 2개. 메뉴는 샐러드와 샌드위치였습니다. 제가 만들고 현중이 팔았습니다. 첫날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 셋째 날 한 손님이 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신선한 샐러드예요. 직접 만들었어요. 외국 음식이에요? 네, 캐나다식 샐러드요. 한번 먹어볼게요. 그 손님이 첫 고객이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가셨죠? 내일도 올게요. 다음 날 그 손님이 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여기 진짜 맛있어. 한번 먹어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도 올라갔습니다. 화성 숨은 맛집. 외국인이 하는 샐러드 가게. 손님이 늘었습니다. 하루 10명, 20명, 50명. 메뉴를 늘렸습니다. 파스타, 샌드위치, 수프. 모두 제가 직접 만든 레시피였습니다. 현중은 장사를 잘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했고 기억력도 좋았죠. 어제 오신 분이죠? 샐러드 맛있으셨어요? 네, 오늘도 왔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파스타 추천드려요. 매출이 올랐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됐을 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게를 제대로 해보자. 제대로요? 응. 작은 식당 하나 얻어서. 당신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응. 엘리사네 식당. 어때? 좋아요.
우리는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20평짜리 식당이었죠. 인테리어를 직접 했습니다. 페인트 칠, 가구 배치, 메뉴판 제작. 어머니도 도와주셨습니다. 이거 여기 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머니 감사해요. 고마워하긴. 우리 손녀 잘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지. 6월 드디어 식당이 오픈했습니다. 이름은 엘리산의 테이블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손님이 가득 찼습니다. 예약이 밀렸죠. SNS 팔로워도 늘었습니다. 1000명, 5000명, 1만 명.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화성 핫플레이스. 꼭 가보세요. 현지 방송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좋아요. 방송이 나갔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임산부가 운영하는 식당. 불임을 극복하고 한국에서 새 삶을 찾았습니다.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전국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예약은 한 달 대기였습니다. 매출은 급증했습니다. 월 2천만 원, 3천만 원. 상상도 못한 숫자였죠. 엘리사, 우리 대박 났어. 현중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나도. 근데 진짜야. 당신 덕분이야. 아니에요. 현중 씨 덕분이에요.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아기도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출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사히 나을 수 있을까요? 임신 9개월이 됐습니다. 배가 엄청나게 불렀습니다. 걷기도 힘들었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고령 산모라 조심해야 해요. 제왕절개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출산 예정일은 8월 15일이었습니다. 현중은 긴장했습니다. 괜찮을까? 혹시 문제 생기면 어떡해? 괜찮을 거예요. 지은이 강해요. 8월 10일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현중 씨 아파요. 진통이야? 병원 가자. 급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확인했습니다. 진통 시작됐어요. 오늘 수술할게요. 지금요? 네.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현중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서워요? 조금요. 괜찮아. 우리 지은이 곧 만나.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소리는 아기 나왔어요였습니다. 그리고 울음소리. 작지만 힘찬 울음소리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회복실이었습니다. 현중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깨어났어? 응. 아기는? 건강해. 3.2kg. 의사가 건강하대.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보고 싶어요. 곧 데려올게. 몇 분 후 간호사가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작은 몸, 빨간 얼굴. 제 딸이었습니다. 지은아.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은이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죠. 우리 딸이에요. 현중이 울먹였습니다. 응. 우리 딸. 기적이었습니다. 불임이라던 제가 엄마가 됐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케이스예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냥 기적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기적이에요.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 우리 지은이. 할머니가 봤다. 어머니가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죠. 고맙다, 엘리사. 손녀를 안겨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어머니. 가족이 돼서. 우리는 함께 지은이를 키웠습니다. 밤중 수유, 기저귀 갈기, 목욕.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식당을 다시 열었습니다. 지은이를 데리고 출근했죠.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아기 너무 예뻐요. 엄마 닮아서 인형 같아요. 매출은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9월 중요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엘리사 씨, 프랜차이즈 하실 생각 없으세요? 프랜차이즈요? 네. 당신 식당 시스템이 훌륭해요. 전국에 퍼뜨리고 싶어요. 고민했습니다. 현중과 상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좋은 기회 같아. 해보자. 정말? 응. 우리 할 수 있어. 계약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1호점이 오픈했습니다. 서울 강남이었죠. 대박이 났습니다. 2호점, 3호점이 연달아 오픈했습니다. 6개월 만에 10개 매장이 생겼습니다. 연매출이 50억을 넘었습니다. 저는 CEO가 됐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절망 속에 있던 제가 지금은 회사 대표였습니다. 언론에서 주목했습니다. 불임 극복한 캐나다 가수 한국서 50억 CEO 되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적으로만 받았습니다. 가족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지은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100일 돌.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현중이 말했습니다. 엘리사, 우리 한국 국적 받을래? 한국 국적이요? 응.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 좋아요. 받을게요. 절차를 밟았습니다. 몇 달 후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캐나다인에서 한국인으로. 하지만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2026년 1월이 됐습니다. 지은이가 돌을 넘겼습니다. 이제 걸어다니고 옹알이도 했죠. 엄마, 맘마. 지은이의 첫 단어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매장이 30개를 넘었습니다. 직원도 100명이 넘었죠. 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가족 시간을 소중히 했습니다. 주말에는 꼭 지은이와 놀았습니다. 공원에 가고 동물원에 가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게 가장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 동생 하나 더 낳으면 안 돼? 동생요? 응. 지은이 혼자 크면 외로울 것 같아.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현중에게 물었습니다. 동생 하나 더 가질까? 진짜? 좋지. 그달부터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엔 쉽게 됐습니다. 몸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았죠. 의사도 놀랐습니다. 이번에도 순조로워요. 건강해요. 감사합니다. 2번째 임신은 첫 번째보다 편했습니다. 입덧도 덜하고 몸도 가벼웠죠. 일도 계속했습니다. CEO로서 회의도 하고 매장도 방문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임산부가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일하는 게 더 좋아요. 5개월이 됐을 때 성별을 알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래요. 진짜? 우리 아들? 현중이 엄청 좋아했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준호는 어때요? 김준호. 좋아. 준호. 우리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해외 진출 어떠세요? 해외요? 네. 미국이랑 캐나다에 진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캐나다. 제 고향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해외 진출해요. 캐나다부터. 정말요? 네. 제 고향에 한국 음식 알리고 싶어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1호점 오픈 장소는 몬트리올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도시였죠. 오픈 날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엘리사, 정말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아빠.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한국이 저를 살렸어요. 매장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캐나다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한 캐나다인 고향에 돌아오다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왜 한국에 갔나요? 도망치려고요. 하지만 그곳에서 진짜 삶을 찾았어요. 후회 없나요? 전혀요. 한국은 제 2번째 고향이에요. 9월 준호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도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3.5kg 튼튼했죠. 우리 아들이야. 현중이 준호를 안았습니다. 형아 됐어.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아가. 가족이 넷이 됐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완벽하게 행복했죠.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연매출이 100억을 넘었습니다. 직원도 200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고 가족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그게 제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죠. 앞으로 무엇을 할까요? 2025년 말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엘리사 대표님, 다문화 가족 홍보대사 맡아주실 수 있나요? 홍보대사요? 네. 당신의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고민했습니다. 공인으로 활동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현중이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야. 해봐. 정말? 응. 당신 이야기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요. 수락했습니다. 홍보대사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어요. 다문화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홍보대사로서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행사 참석, 강연, 멘토링. 바빴지만 보람찼습니다. 특히 불임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도 아이를 못 가져요.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불가능하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기적은 일어났어요. 정말 희망이 있을까요? 있어요. 꼭 있어요. 환경을 바꾸고 마음을 편하게 하세요. 그러면 몸도 변해요. 제 말에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감사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엘리사 대표님 덕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도 임신했어요. 감사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고통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회사도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건강식품 라인을 출시했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영양제, 산후조리 식품.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제품이었죠. 반응이 좋았습니다. 임산부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엘리사 대표가 만든 거라 믿을 수 있어요.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식품 라인만으로 연매출 30억을 기록했습니다. 총 매출은 150억을 넘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숫자였죠. 하지만 저는 겸손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 덕분이에요. 한국이 저를 살렸고 성공하게 해줬어요. 미디어에서 자주 인터뷰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뭔가요? 가족과 감사해요. 돈보다 사랑이 먼저예요. 앞으로 계획은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특히 불임으로 고통받는 분들을요. 어느 날 옛 남편 데이빗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엘리사, 내 소식 들었어. 축하해. 잘 됐다니 기쁘다. 미안했어.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당신도 행복하길 바래요.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지은이와 준호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말을 잘했습니다. 엄마, 나 한국 사람이야? 응. 한국 사람이야. 그리고 캐나다 사람이기도 해. 두 개야? 그래. 두 나라 다 내 나라야.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좋아. 나 특별해. 준호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웃음이 많은 아이였죠. 아빠. 준호가 현중을 부르면 현중은 녹아내렸습니다. 우리 아들. 최고야. 우리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완벽하게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행복이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2026년 초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불임 여성을 위한 재단을 만들기로 한 거죠. 엘리사 희망재단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재단의 목적은 불임 치료비 지원과 심리 상담이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재단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정부 관계자, 의사, 환자들. 이 재단은 제 꿈입니다. 불임으로 고통받는 모든 여성들이 희망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저처럼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재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10명의 여성에게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심리 상담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치료비 때문에 포기하려고 했는데 상담받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받은 축복을 나누는 기분이었죠. 회사에서도 특별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불임치료 휴가를 주기로 한 거예요. 치료받는 동안 유급 휴가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직원들이 감동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서로 돕는 게 당연하죠. 이 정책이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불임 극복한 CEO, 직원들에게 치료 휴가 제공 많은 기업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캐나다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엘리사 대표님, 한국 캐나다 문화교류 대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문화교류 대사요? 네.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양국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캐나다 축제, 한국 문화 행사. 바빴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어느 행사에서 캐나다 대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 당신은 두 나라의 자랑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운이 아니에요. 당신의 노력이에요. 미소 지었습니다. 노력. 맞는 말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으니까요. 가족 생활도 충실했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엄마, 나 오늘 그림 그렸어. 뭐 그렸어? 우리 가족. 엄마, 아빠, 나 준호. 그림을 봤습니다. 서툴지만 사랑스러웠습니다. 예쁘다. 엄마가 잘 보관할게. 준호는 돌이 지났습니다. 걷기 시작했죠. 엄마. 준호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넘어질까봐 달려가 안았습니다. 우리 준호 잘한다. 현중은 여전히 최고의 남편이었습니다. 피곤하지? 마사지 해줄까? 고마워요. 당신이 고마워. 우리 가족 만들어줘서. 우리는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처음처럼 뜨겁게. 어느 날 저녁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셋째 가질까? 현중이 물었습니다. 셋째요? 응. 아이들 많으면 좋잖아. 생각해보니 괜찮은 아이디어였습니다. 해요. 10남매까지 가볼까요? 10남매? 현중이 놀랐습니다. 농담이에요. 하지만 셋째는 좋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미래는 밝았습니다. 가족도 행복하고 사업도 잘 되고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바랄 게 있을까요? 2026년 1월 중순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온 초대장이었죠. 엘리사 대표님, 대통령 표창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 표창이요? 네. 다문화 가족 모범 사례로 선정되셨습니다. 현중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대통령 표창 받아. 진짜? 대박이야. 표창식 날이 왔습니다. 가족 모두 함께 갔습니다. 지은이와 준호도 데려갔죠. 청와대는 웅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사 마틴 김 대표님.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앞으로 나갔습니다. 대통령이 표창장을 건네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한국의 자랑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저를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상이야. 엄마가 잘했대. 우와, 엄마 대단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중이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아니, 진짜야.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당신도요. 당신 없었으면 저도 없었어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5년 전 절망 속에 한국에 왔던 제가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한국은 제게 생명을, 사랑을, 꿈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축하해요. 감동이에요. 당신은 우리의 자랑이에요. 며칠 후 캐나다 언론에서도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한 캐나다인 대통령 표창 받다 캐나다 친구들이 연락했습니다. 엘리사, 너 대단해. 운이 좋았어. 운이 아니야. 내 노력이야. 부모님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2월이 됐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매장이 50개를 넘었습니다. 해외 매장도 10개가 됐습니다. 캐나다, 미국, 일본. 직원은 300명이 넘었습니다. 연매출은 200억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침에는 아이들과 아침을 먹고 저녁에는 책을 읽어줬습니다. 주말에는 공원에 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했으니까요. 어느 날 현중이 말했습니다. 엘리사, 우리 집 살까? 집이요? 응. 큰 집.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좋아요. 집을 알아봤습니다. 화성에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마당이 있고 방이 5개였죠. 여기서 아이들 키우자. 좋아요. 이사했습니다. 새 집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지은이와 준호는 좋아했습니다. 와, 마당이다. 여기서 놀 수 있어? 그럼. 마음껏 놀아. 어머니도 자주 오셨습니다. 집 좋다. 손주들 뛰어놀기 좋겠네. 어머니도 자주 오세요. 그래야지. 우리 손주들 봐야지. 새 집에서의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모여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웃었습니다. 이게 제가 평생 꿈꿨던 삶이었습니다.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따뜻한 가정. 그게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3월이 왔습니다. 봄이 다시 왔죠. 화성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예쁘다.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응. 정말 예쁘다. 준호는 제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현중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5년 전이 생각나? 응. 그때 처음 여기 왔었지. 많이 변했죠? 엄청나게. 후회 없어? 전혀. 최고의 선택이었어. 우리는 벚꽃 아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족 사진.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투자사에서 대규모 투자 제안이 왔습니다. 100억 투자하겠습니다. 해외 사업 확장하세요. 100억이요? 네. 당신 회사는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고민했습니다. 현중과 상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좋은 기회 같아. 하지만 너무 커지는 건 부담스러워. 나도 그래. 가족 시간이 줄어들까봐. 그럼 적당히 하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결정했습니다. 투자는 받되 규모를 조절하기로. 50억만 받을게요. 천천히 성장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그게 우리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우리 재단 도움받은 분이 임신하셨대요. 정말요? 네. 5년간 불임이었는데 치료받고 임신했대요. 대표님께 감사하신대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분께 축하 인사 전해주세요. 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제 고통이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요? 지은이가 유치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착한 어린이상이요? 응. 친구들 잘 도와줬대. 우리 딸 자랑스러워. 엄마도 상 받았잖아. 나도 엄마처럼 될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제 딸이 저를 본받고 싶어 한다니. 준호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마마. 응. 엄마야. 좋아. 엄마도 준호 좋아.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어느 날 옛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몬트리올 오페라단 단장이었죠. 엘리사, 한국에서 공연 어때? 공연요? 응. 특별 무대.
당신 스토리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거야. 저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 고민했습니다. 오랜만에 무대에 서는 것. 두려우면서도 설렜습니다. 해볼게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노래 연습, 무대 구성. 5년 만에 복귀였죠. 공연 날이 왔습니다. 서울 예술의전당이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왔습니다. 현중, 지은이, 준호 어머니. 무대에 섰습니다. 조명이 켜졌습니다. 관객석이 가득 찼습니다.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을 담은 노래였습니다. 절망, 희망, 사랑, 감사. 모든 감정을 담아 불렀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났을 때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관객들이 일어섰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무대를 내려와 가족을 안았습니다. 잘했어요. 현중이 말했습니다. 엄마 최고.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정점이었습니다. 지금은 2026년 1월 말입니다. 5년 전 절망 속에 한국에 왔던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현중이 커피를 내려주고 아이들이 안기러 옵니다. 엄마, 오늘 뭐 해? 유치원 가고 엄마는 일하러 가야지. 빨리 와. 그럼. 빨리 올게. 평범한 아침이지만 제게는 기적입니다. 불임이라던 제가 두 아이의 엄마가 됐고 실패한 결혼 후에 진짜 사랑을 찾았고 절망 속에서 꿈을 이뤘습니다. 오늘도 회사에 출근합니다. 직원들이 인사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두 잘 지내셨어요? 네. 회의를 합니다. 새로운 메뉴 개발, 매장 확장, 재단 활동. 바쁘지만 의미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현중과 통화합니다. 밥 먹었어? 응. 너는? 먹었어. 아이들은? 잘 있어. 걱정 마.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자. 그래. 내가 요리할게.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달려옵니다. 엄마. 안아줍니다. 온기가 느껴집니다.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습니다. 현중이 만든 된장찌개, 제가 만든 샐러드,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두. 맛있다. 지은이가 말합니다. 많이 먹어. 응. 식사 후 아이들을 씻기고 재웁니다. 지은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준호에게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지은아. 아이들이 잠들면 현중과 거실에 앉습니다. 피곤해? 조금. 하지만 행복해. 나도. 창밖을 봅니다. 화성의 밤은 조용합니다. 별이 반짝입니다. 5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도 이렇게 별이 반짝였었죠. 현중 씨. 응? 고마워요. 저를 받아줘서. 뭔 소리야? 내가 고마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당신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우리 서로 바꿔준 거지.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구원했습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SNS에 메시지가 많습니다. 엘리사 대표님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저도 임신했어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 영웅이에요. 눈물이 납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캐나다에 남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여전히 절망 속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낯선 땅으로 떠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생명, 사랑, 꿈, 가족, 성공. 이제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김엘리사. 제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자랑스럽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겁니다. 아이들이 깨어나고 현중이 커피를 내리고 저는 일터로 갈 겁니다. 평범한 하루지만 제게는 기적입니다. 매일이 기적입니다. 불임이라던 여자가 엄마가 됐고 실패한 결혼 후에 진짜 사랑을 찾았고 절망 속에서 연매출 200억 CEO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당신이 저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당신이 제게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제가 경험한 기적을 전하며 누군가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 그게 제 사명입니다. 창밖에서 눈이 내립니다. 첫눈입니다. 현중을 깨웁니다. 여보, 눈 와. 응? 너 밖에 나가볼까? 좋아. 우리는 마당으로 나갑니다. 눈송이가 떨어집니다. 차갑지만 아름답습니다. 현중이 제 손을 잡습니다. 행복해? 너무.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그럴 거예요. 우리는. 눈은 계속 내립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어갑니다. 새로운 시작처럼. 5년 전 제가 한국에 왔을 때처럼. 그때 저는 절망했지만 지금은 희망합니다. 그때 저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가족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죽고 싶었지만 지금은 살고 싶습니다. 한국이 저를 살렸습니다. 사랑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한국에 갚아야 할 빚입니다. 아니, 빚이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특권. 이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회사가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게 될 겁니다. 그 모든 이야기의 배경은 한국입니다. 제 두 번째 고향. 아니, 제 진짜 고향. 엘리사 마틴에서 김엘리사로. 캐나다인에서 한국인으로. 불임 여성에서 두 아이의 엄마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한국에서 사랑과 함께.